쇼비즈니스 세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거절당하고 잊히고 간과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재능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도 전에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들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닫혀 있을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와 패션계는 우리에게 성과, 노력, 그리고 위대한 꿈에 대한 환상을 파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혈연이 능력보다 중요하고 인맥이 경험보다 가치 있으며 명성이 때로는 단순히 유전되는 현실 말입니다. 오늘날 이 현상을 네포 베이비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상승의 경험 없이 정상에 도달하는 현상이죠. 이 영상에서는 유럽 전역의 잡지 표지, 런웨이, 화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 자녀 입원명에 대해 가감없이 살펴봅니다. 그들은 성공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위에는 항상 똑같은 질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성을 가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위는 논란을 넘어 오늘날까지 유럽 전체를 양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릴리 콜린스. 릴리 콜린스는 특히 시리즈 에밀리 파리의 가다를 통해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얼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포스터, 수백만 명의 팔로워, 수익성 높은 광고 계약 등 그녀의 성장은 흠잡을 데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떤 오디션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 이름, 바로 콜린스가 있습니다. 필 콜린스의 딸인 그녀의 경력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에이전시, 인맥, 역할에 대한 열린 접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릴리는 처음에는 작은 역할을 맡았지만 그녀의 돌파구는 대부분의 여배우들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더 많은 문을 열어주었고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비판도 커졌습니다. 유럽의 많은 시청자와 비평가들은 그녀의 연기가 감정적인 깊이 없이 피상적이며 연기력보다는 패션과 배경에 더 의존한다고 느꼈습니다. 비난은 그녀가 재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재능이 엄청난 과대 광고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릴리 콜린스는 인터뷰에서 할리우드에서 자리 잡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수천 명이 실패하는 업계에서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성은 진정한 입장권이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그녀는 큰 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릴리 콜린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산이 성과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경력의 상징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D. 카일리 제너. 카일리 제너는 젊은 자수성가 기업가의 완벽한 예시로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립스틱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국을 건설했다고 알려진 여성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차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디어 가족 중 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일리는 카다시안 따라잡기의 일원으로 끊임없는 관심, 영향력, 파급력 속에서 카메라 앞에서 성장했습니다. 카일리 코스메틱스가 시작될 때 그것은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완벽하게 조율된 마케팅 기계였습니다. 첫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가들이 인지도를 얻기 위해 수년 동안 고군분투하는 동안 카일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포브스가 그녀를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로 지명했을 때 이것이 유럽에서 격렬한 비판을 불러일으킨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타이틀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카일리를 사업가라기보다는 컨설턴트,
자본, 가족의 힘으로 지탱되는 기업의 얼굴로 봅니다. 그녀의 이름이 제품을 팔았지 특별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일리 제너가 카다시안 제너 제국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3. 켄달 제네어. 켄달 제네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모델 중 한 명이며 유럽의 주요 런웨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샤넬, 디올, 프라다 등 그녀의 오트쿠티르 진출은 느리고 힘들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정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모델들이 단 한 번의 오디션을 위해 수년 동안 희망을 품는 동안 켄달은 처음부터 인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비판의 원인이 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녀가 자신의 자리를 힘들게 쟁취해야 했던 슈퍼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흐릿한 존재감과 표현력 부족을 지적합니다. 켄달이 자신이 어떤 일을 맡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꿈만 꾸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켄달 제너는 고전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런웨이 위의 카다시안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계획적이고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패션계에서 경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름에 의해 지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녀의 이름이 켄달 제너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같은 길을 걸었을까요? 4. 헤일리 비버. 헤일리 비버는 유럽의 주요 잡지 표지에 등장하며 유명 패션 하우스의 런웨이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익명의 오디션 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볼드윈의 딸인 그녀는 연예인 인맥의 한가운데서 성장했으며 경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인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돌파구는 빠르게 거의 소리 없이 찾아왔고 발견되었다기보다는 선택되었다는 비난이 뒤따랐습니다. 저스틴 비버와의 결혼을 통해 그녀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대중적 인지도는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런웨이에서의 부족한 영향력을 지적하며 그녀를 영향력 있는 패션 인물이라기보다는 잘 배치된 얼굴로 봅니다. 그녀의 뷰티 브랜드 또한 뛰어난 혁신의 증거라기보다는 그녀의 파급력의 산물로 자주 해석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헤일리 비버는 유명세에 대한 근접성이 독특한 프로필보다 더 중요한 현대 연예인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정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족과 인맥 없이도 그녀의 이름이 그만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아에또 윌로우 스미스 앤드 제이든. 스미스. 윌로우와 제이든 스미스는 다른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작했습니다. 윌 스미스의 자녀로서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무대, 스튜디오, 스크린이 열려 있었습니다. 윌로우는 일찍이 세계적인 히트곡을 냈고 제이든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영화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습니다. 시작은 화려했고 기대 또한 그만큼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의 화려함은 점점 더 커지는 회의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윌로우의 후속 음반 발매는 대중을 양분했고 제이든의 영화 경력은 첫 성공 이후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비평가들은 많은 연출이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인정보다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출연과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윌로우와 제이든은 자신의 자리를 진정으로 쟁취해야 할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가졌던 대스타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성은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들의 재능이 그 문을 계속 열어둘 만큼 강한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6. 브루클린 베컴. 브루클린 베컴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성 중 하나를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빅토리아 베컴의 아들로서 관심은 보장되었고 기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축구선수가 되려 했지만 그 꿈은 일찍이 끝났습니다. 그 후 사진작가로 전향하여 오랜 교육 없이도 큰 캠페인을 맡았지만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요리사로 새로운 시작을 했고 이 또한 언론의 관심과 의심을 동반했습니다. 이 모든 단계를 연결하는 것은 꾸준함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용이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년을 투자해야 하는 곳에서 브루클린에게는 종종 이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경력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일련의 값비싼 실험처럼 보입니다. 베컴이라는 성은 모든 문을 열어주었지만 오늘날까지도 브루클린이 진정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7. 루르드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팝 왕조 중 하나에 태어났습니다. 마돈나의 딸로서 관심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패션계에 진출하여 큰 런웨이에 오르고 유명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비판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발견이라기보다는 유명한 성이 없었다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프로젝트로 봅니다. 음악에 대한 그녀의 시도 또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실험적인 접근 방식을 칭찬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이 창백하고 어머니의 스타일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녀의 독자적인 예술적 정체성 대신 모든 발걸음을 압도하는 마돈나의 그림자를 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루르드런은 압도적인 유산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기회, 가시성,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돈나의 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이 7 이름의 이야기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부족한 업계에서 그들의 가장 큰 장점은 결코 얻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을 열어주는 성말입니다. 족벌주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진정한 능력을 가진 수천 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들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더 빨리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논쟁은 그렇게 감정적이고 불편하며 특히 성과가 여전히 기준이 되는 유럽에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문제입니다. 결국 모든 시청자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들의 경력이 재능의 결과인가 아니면 출신의 결과인가? 아마 진실은 그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스타의 세계에서는 항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종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의 후손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